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지속되는 회복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돈을 계속 좀 풀어내려는 이런 분위기를 이뤄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떨어졌던 원자재라든지 자산 가격들이 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보여줬던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가격 회복 국면이 계속 좀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OJ 회의라든가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앞에 있어서 여러 글로벌 국제 공조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시장에 좀 힘을 얻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좀 제자리로 다시 좀 되돌림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와 이머징 자산들의 가격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대적인 이벤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BOJ 그리고 FOMC 회의인데요. 이 지속되는 회복 분위기가 여기 두 가지 이슈를 넘겨놓고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블룸버그 따르면 22에서 나왔던 이런 대규모 양적 완화 확대 부분들, 이제 제로 금리로 들어가면서 회사채를 800억 유로까지 이렇게 사겠다라는 부분들, 600억 유로 대비해서 한 30% 이상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BOJ의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스탠스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BOJ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좀 더 강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양적 완화 추가가 힘들 것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극단적인 엔화 강세로 인해서 투기 자금들이 좀 몰려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큰 피해를 봤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구로다 총재가 BOJ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엔화 강세라든가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양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은 ECB라든가 BOJ라든가 전 세계적인 완화 기조가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요. 더 큰 것은 FOMC 쪽에다가 이제 기사에서는 통화 완화 기조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100불에는 아직도 이제 100포인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 있어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지금 해봐야 96, 97 레벨. 이게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로 봤을 때 FOMC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측면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바닥에서 계속 탈출을 하면서 40불까지 올라올 지금 거의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시장이 좀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 트리거 중국 위안화 한번 보시면요. 네. 중국 위안화의 방어 의지가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안화 달러 한번 보시면 인민은행이 고시장에 0.32%를 인상을 했거든요. 네.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가 빠르게 올라갈 수 없을지언정 어쨌든 시장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많이 좀 줄였다라는 판단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머징 통화들을 통해서 이런 가격 반등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어 왔다. 러시아 루블 달러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따가 또 한국 원달러를 좀 비교를 해볼 테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 좀 보여주시고요. 루블 달러가 보시면 상당히 좀 강세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다다랐을 정도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다랐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유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 FOMC와 BOJ를 앞두고 있는
그 앞두고 있어서는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화에 대한 어떤 투자들, 우리가 좀 아니면은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실질적으로 원화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차트를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지난 1개월 동안 주요 이제 글로벌 이종 통화들의 통화 가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코리아가 오히려 가치가 떨어졌을 정도로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브라질이라든가 왼쪽 차트를 보시면 뭐 브라질이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통화들이 올라오는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러시아보다도 어떻게 보면 통화 절상률이 좀 더 빠릅니다. 이 이유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좀 불거지면서 한국물에 대한 이제 대량 매도들, 국채 매도들이 좀 이어지면서 한국 원화에 대한 약세가 다른 그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너무 약세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 이런 괴리를 좀 내려가면서 이머징 다른 통화들과의 레벨을 맞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물이 만약에 이번 주에도 좀 더 강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의 좀 어드밴티지가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글로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둔화 국면이 충분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우지수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을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V자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매물대를 접할 때가 분명히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른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 어떤 증시 분위기 그리고 자산 가격들의 상승 흐름이 다소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도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펀더멘털 점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유가가 지금 반등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특히 셰일가스와 셰일오일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어떤 도산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여기저기서도 지금, 그 우려를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바예요.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는 와 이거 다 돈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업체들이 막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마진 경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출혈 경쟁을 치킨 게임을 계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교섭력과 가격 결정권을 좀 더 힘을 실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급 업체들 숫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수요가 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일 리그선들, 그러니까 시추하는 이런 시추 장비들의 숫자가 1949년 이래 지금 최저치로 가져가고 있다. 이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은 유가 시장의 회복을 하고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지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신들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서는 국제유가가 또 바닥을 쳤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기서 본다면 또 에너지 기업들의 희소식이 될 법도 한데 사실 악화되고 있다는 전망들도 꾸준히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상반된 흐름에 있어서 외신들 반응 어떨까요? 뭐 이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요. 공급 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수순대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 머니 따르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오일 가스 리그 숫자입니다. 이게 보시면 1999년에 이제 480개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체크를 된 게 50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체크된 게 한 480개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피크를 언제 쳤냐면요. 금융위기 이전에 2,200개까지 갔었어요. 2,200개까지 가면서 2,026개까지 가면서 이때가 이제 WTI 100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 나오면서 WTI 급속한 추락을 하고 리그 숫자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해봐야 그래도 1,000개 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480개면은 뭐 거의 이거는 뭐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피크 대비해서.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공급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경제성 있는 리그가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1,000개를 넘겼었는데 57%나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게 미국이 1,000만 배럴을 계속 작년에는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2015년 12월 이 데이터를 보니까 960만 배럴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측면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제성 있는 리그들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격은 좀 이제 회복세를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량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뭐 폭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균형 가격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이 넘쳐나고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좀 뭐 승자 독식을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그림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논리긴 합니다만 원유량은 거의 1,000만 배럴, 900만 배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리그선 숫자는 2,000개에서 500개 정도까지 떨어졌다. 대당 만들어내고 있는 원유 채굴 양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단가, BEP를 맞춰 나가는 굉장히 생산 원가 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업체들만이 살아남은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유가라는 추가적인 기업들의 도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진짜 뭐 대당 채굴해 나는 원유의 양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렇게 되면은 생존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과 교섭력을 상당히 크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측면은 공급 우위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수요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걸음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셰일 업계가 망하게 되고 가스 업체가 망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펙 국가들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본다면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포함해서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치킨 게임이 지속이 되면서 이 부분이 수요 위주로 원유 시장의 어떤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들 꾸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꾸준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릭스 정밀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